미흡한 교육과정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창의예술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보성의 한 가금류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보성에서 검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가 법인 재산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포시는 누적된 부채도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이 2023년 개묘년을 맞아 군정 운영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인구 10만 명 돌파에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발생한 졸업장 찢기 소동과 학내 갈등을 지난 시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교사가 학생에게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제 간의 법정 다툼 예고,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열린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졸업식. 졸업식이 끝나기 전에 교사가 학생에게 발송한 문자에는 고소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 결과 학생과 교사의 갈등은 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학년 2학기 국어과 기말고사 문제의 정답이 한 개가 아닌 복수였는데 A 학생은 교사에게 재채점을 요구했고 교사는 복수 정답을 인정했습니다. A 학생의 부모는 교사가 복수 정답을 인정한 직후부터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교사가 다른 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A 학생을 험담했고 생활기록부에 잘 써주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실제 A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주장한다며 비교사의 보복성 평가가 작성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애가 국어과목 반 1등입니다. 근데 생기부를 보면 보복성이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교육청이 좀 중재를 해줬으면 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비교사는 학생을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없었으며 다른 반에 가서 학생을 험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4개월 휴직계를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장학사가 비교사의 편에서 교권 침해로 대응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밟아버린 게 전체 교직 생활을 도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 이러시고 있냐고 교권 침해를 해결하시라 이랬거든요. 제가 그 변호사 상담도 했어요. 전남교육청은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비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학생은 다음 달까지 대입 실기 시험이 예정됐는데 정신적인 충격에 제대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비교사는 37년 교사 인생을 걸고서라도 학생에 대한 고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사제 간의 안타까운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보성의 한 가금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추가로 검출돼 전남도가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11일 보성군 보성읍 유경 오리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농장에서 키우는 가금류 3만 3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보성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남에서는 26번째입니다. 목포 버스회사 업체 측이 법인의 모든 재산을 기부 체납하겠다고 선언하자 목포시가 속내를 파악하기 위해 법적 검토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버스회사 업체 측이 기부 체납을 결정한 것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인력과 장비를 인수할 경우 누적된 부채도 떠안아야 할 수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 측은 지난 10일 경영 개선책을 내놨지만 목포시가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기부 체납을 결정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의 누적된 적자는 약 3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흥군의 인구 감소 문제는 지방 소멸 위기를 실감케 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흥군이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 10만 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새해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제시됐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흥군의 총 인구는 6만 1,880명, 2012년 7만 1,000여 명에서 10년 만에 10,000명이 줄었습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 고흥군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4만 명을 더 늘려 10년 뒤 인구 10만 명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영민 군수는 제주발전연구원장 경험을 이야기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제주에서 이렇게 인구 증가 정책을 한번 추진해 봤는데 그때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인구 60만이 깨진다는 제주에 가서 제가 인구 상주 인구 80만 2025년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제주 인구는 70만이 넘어서 2025년 전에 80만이 되거든요. 고흥군은 올해를 인구 10만 명 달성을 시작하는 첫 해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용역을 시행하고 드론 실증을 본격 시작해 우주항공 중심 도시의 입지를 굳힐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주와 고흥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과 KTX 고흥역 건설 용역도 추진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고흥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투자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짓는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대규모 첨단 농수축산 단지를 조성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 주변으로 고흥의 농수축산 스마트팜 밸리 7, 80만 평 정도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아마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우리 농수축산물은 수출하겠다. 그래서 수출 전진 기조하겠다. 이와 함께 고흥군은 권역별 택지 개발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이 바로 뇌졸중인데요. 실제로 매년 이맘때 뇌졸중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법과 대처법,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릿속 시한폭탄 뇌졸중. 전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생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국내 뇌졸중 환자는 지난 2020년 기준 11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5년 전에 비해 19% 늘어났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4위, 뇌졸중을 비롯한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뇌졸중은 한 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뇌손상이 진행됩니다. 환자 중 10%가 사망하는데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경색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시기에는 이런 급격한 체온 변화가 없도록 고령이신 분들에게 나가실 때 귀마개라던가 모자 이런 보온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증상 발생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 골든타임을 지켰는지에 따라 치료 기간도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이내에 오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일주일 사이에도 거의 증상이 회복돼서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김건하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를 초대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뇌졸중의 원인과 예방법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부동산은 10년 주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난 2010년대 초반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하락기 이전엔 장기간 집값 급등세가 이어졌던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서울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이후 집값 상승세로 인한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시작된 것도 최근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제도,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등이 대거 도입되거나 확대됐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전 정부에서는 모두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가 이뤄졌습니다. 금리 인상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는 2년 4개월에 걸쳐서 금리가 3.25%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엔 기준금리가 1년 사이 2.75%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분양 시장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0월 기준 부동산 수도권 미분양은 7,800가구로 한 달 새 55.9%가 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비슷한 분위기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5년 후에는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섣불리 예측할 순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수 국가선단에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3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지명 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검거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3부는 11일 취업 사기 이후 사고사로 위장한 뒤 9년 동안 잠적한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해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들을 상대로 취업 사기를 벌여왔으며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자 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사고사로 위장한 뒤 도주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전남의 22개 시군 선관위별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 운동 방법 등 입후보 과정 전반에 걸쳐 안내할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각 조합별로 정관이 다를 경우에 대비해 후보자 등록 서류 준비 요령과 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될 경우 여수 캠퍼스에 전남대병원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복재 전남대학교 부총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이라면 분원을 추진하겠다며 분원 위치로는 국동 평생교육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시와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 진행을 제안했습니다.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하게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 땅 주인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서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2차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고흥군은 10일 도양읍 상하와도 일원에서 순천대와 대한항공, 전남자치경찰 등과 함께 2차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실증에서는 비행의 안정성과 각종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